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짓과 우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을 비하할 때 조센징이라고 했나요? 우리 한글을 언문이라고 하기도 했죠. 왜 이런 거짓과 우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느냐면은 이건 오로지 자존심 때문입니다. 좀 땡기죠. 우리 민족적 자존심,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우리는 국사 시간에 국사를 배웠습니다. 국사가 중요한 과목이죠. 국사를 왜 배우는가?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선물이고 혜택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죠. 혹은 동물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심지어 식물도 하나의 생명이죠. 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무리 짓기의 수단으로서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민족과 국가가 이렇게 나눠지죠. 민족과 국가로 나누어서 서로 자국민의 자민족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죠. 역사라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온 궤적이죠. 인류학, 인문학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경제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인간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인간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생명체인가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늘 얘기를 드리지만 이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 이것은 깊은 갈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기도 하고 비구니가 되기도 하고 신부가 되기도 하고 수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적 행복을 어쩌면 폐기시켜버리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생명 혹은 가치, 이것을 쫓는 거룩한 삶이 이런 수도하는 삶일 수도 있다. 개는 12년, 15년 무슨 동물마다 그 수명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명을 살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역사는 흘러가고 지구에는 인간이 태어났고 인간들은 민족을 이루었고 혹은 국가를 이루었고 그래서 서로 투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민족은요 거의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죠. 그런데 이 민족적 자존심을 갖는다는 것, 어쩌면요 민족적 자존심이 사실 무의미한지도 모르죠. 세계가 하나고 온 인류가 하나라면 흑인, 백인, 황색인종 구분 없이 국가 구분 없이 민족 구분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인간 세상은 그렇게 역사는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놔두지를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개선되었죠. 노예제도도 없어졌고 전쟁도 상당히 많이 사라졌고 많이 개선이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무역전쟁이라든지 무슨 무력전쟁이라든지 아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이제 남는 거죠. 자, 한민족이 누구인가? 한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역사 공부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한민족은 누구인가? 한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이것이 역사 공부이죠. 역사학자들은요 시대별로 아주 자세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역사학자가 모든 사람이 다 역사학자가 될 필요도 없죠. 역사를 통으로 당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 민족적 가치를 빼내면 된다. 민족적 가치를 추출해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그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물론 6.25 이후에 가장 급속한 속도로 근대화를 이루었던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국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럽죠. 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 혼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혼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죠. 우리 한민족은요, BC 2333년부터 BC 108년까지인가요? 거의 한 2000년 정도를 고조선 오래된 고조선을 형성하고 이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만주벌판을 위주로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만주벌판이 우리의 고조선의 삶의 터전이었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비파행 동금 고인돌, 이것은 한민족만이 고유한 풍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인돌의 분포라든지 지금 나타나는 비파행 동금, 구리금이죠. 이런 것들이 발굴되는 현장을 보면 만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략적으로 보면 한 2000년 정도를 만주가 우리 땅이었다. 자, 고조선이 한 나라, 한 구조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고구려가 건립되지 않습니까? 또 고구려가 건립되었고 고구려가 928년입니까? 멸망하고 난 다음에 또 발해, 대종이 세운 발해가 건국이 됐습니다. 고구려나 발해도 어디입니까? 우리 땅이 만주다 이거죠. 자, 우리 민족이요, 고구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를 괴롭혔고, 수나라는 수양제는 고구려를 침범한 대가로 거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수양제가 이 거란이라든지 말가르는 이쪽 중국 북방, 그러니까 중국 동북방 지역의 이민족들을 점령하고 혹은 조공을 받고 해서 말하자면 부하국으로 거느리기 위해서 수양제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거느리기 위해서 그의 그 온갖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만은 고구려가 중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니까 이 고구려부터 먼저 점령하고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역사적 기록 보면 200만의 군인을 걸고 옵니다. 그런데 이 수나라가 살수대첩, 을지문덕에 의해서 결국 뭡니까? 거의 패망하고 2,000명, 3,000명 정도만 살수해서 살아서 나갈 정도로 이게 원인이 돼서 수나라가 망해버렸죠. 수나라 전쟁에 참여했던 당 태종 이세민은 당을 이제 수나라 망한 다음에 당을 건립해서 당나라는 또다시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그 양만춘 장군이라든지 안시성 전투에서 또다시 대패를 하죠. 그래서요, 고구려는 수나라나 당나라와 이렇게 맞대결했고 혹은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다. 우리 조상이죠. 우리 민족입니다. 다만 고구려가 이제 새해 갈 때쯤 결국은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만, 그리고 한수 이북의 땅을 다 잘라줘 버렸죠. 이거는 통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역사적 견해는 달리할 수 있지만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려라는 나라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오죽했으면 이름을 고려라고 했겠습니까? 고구려의 후신이고자 했던 거죠. 자, 이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요, 거란족들은 또다시 거란족 40만 명이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들어왔지만 고려는요 또다시 거란족을 무찌르고 나중에 한사원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한사원이 아니죠. 강동 육주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는요 우리에 대해서 좀 자존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단기 4,300 몇 년 이렇게 합니다. 거의 뭐 5,000년 정도에서 우리가 한반도로 이렇게 우리의 영토가 줄어들었던 것은 고작 AD 그러니까 1000년에서 2000년까지 한 1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이전에 3, 4,000년 정도는 우리의 땅은 만주했고 수나라와 당나라 혹은 거란 요죠. 오나라와 이렇게 맞대결해서 우리가 지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송나라가 혹은 그 이후에 한족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 건립되면서 나름 조공을 바치고 뭐 이렇게 몽고 때는 뭐 또 어쩔 수 없이 힘에 굴복하고 한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큰 대륙의 끝에 조그만한 반도 국가가 지금까지 당당하게 자존심을 세워왔다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량이 문화적 역량이 서서히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아이돌이라든지 무슨 기생충의 영화라든지 이런 문화적 유산들이 서서히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시라는 거예요. 시는요 언어로서 표현이 되죠. 사실 우리의 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왜 못 받는가? 아마도 이 언어 장벽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말과 글은 참으로 우수하죠. 이 우수한 우리의 말과 글이 뭡니까? 우리의 말과 글을 모르는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우리 것을 심사할 수가 없죠. 심사하기 위해서는 영문이나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야 되는데 번역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말이다. 그래서 뭐 어성풀이하다는 말도 했지만 거무스름하다, 거무튀튀하다, 검다, 검붉다, 새까맣다, 까맣다 이 다 의미가 틀려요. 노랗다, 샛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이 다 의미가 틀립니다. 우리는 노랗다는 말도 1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고요? 우리의 시를 번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상을 받고 안 받고 언어가 그만큼 풍부하고 섬세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감정과 이런 뭔가 그 상상의 세계가 그만큼 섬세하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요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스스로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책을 선전한 같은 걸 쓴다면 거짓과 우상이다, 거짓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지 못할까? 일제 시대에 혹시 잔재가 아닐까? 조선이 명나라의 4대 큰 나라를 섬기는 것만이 인의애지고 윤리고 도덕이라고 생각했던 그 잔재가 아닐까? 왜 중국을 왜 섬깁니까? 섬기는 척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요 일제 36년을 겪었지만 아마 우리 민족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말살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민족 뿌리 대단합니다. 어떻게든 극복해냈을 민족이다 하는 거죠.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이런 대단한 의사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저항을 했을 거고 아마 독립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다만 현재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그 원인과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려와 고려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신라와 조선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우리가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민족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거짓과 우상 시리즈에서 우리 민족, 우리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나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